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은책입니다. 여기는 망명방송입니다. 조국 사퇴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사실 오늘 제 뉴스 브리핑 제목이요, 조국이 없는 조국이었습니다. 그렇게 원고를 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목이 적중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 자신이 조국 사퇴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일찍 물러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국 사퇴 자체도 다분히 정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 어필을 찔러서 역풍을 부른다? 이 제 생각을 말할까요? 그러기에는 조국 일가의 범죄 의혹이 워낙 컸고 국민들이 동정심을 끌어내기에는 그동안 조국은 너무 파렴치했습니다. 하긴 지금 또 방송은 정경심이 검찰에서 나와 병원으로 직행했다고 다분히 감성적인 의조로 보도를 하는군요. 하긴 제 반대편에는요, 작가 공지영 씨 같은 분도 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이렇게 썼더군요. 그동안 그녀는 조국 지지를 외치고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윤석열이 개인적 감정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 조국 일가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 책 잡힌 사람이나 윤석열 총장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검찰에 책 잡힌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에서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외치겠지요. 아까 제가 조국 사퇴 여진이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의 관심은 온통 왜 갑자기 조국이 사퇴했을까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추측성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언론은 어제 고위 당정 협의 직후에 조국이 사퇴 의사를 밝혔고 청와대를 방문해서 대통령에게 그 뜻을 전했다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내일은 없다면서 검찰개혁이란 걸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결기 어린 목소리로 큰 소리친 걸 보더라도 적어도 조국이 먼저 사퇴를 결정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오히려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바처럼 심상찮은 민심에 당과 정부의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출구 전략을 건의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겁니다. 그 다음 조국에게 대통령이 고민을 전달했고 조국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는 그동안 대통령의 결심 때까지는 물러날 뜻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국에게 사퇴라는 놀랄만한 결정을 하도록 할 사람은 제가 보기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대통령 생각을 바꾼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할 때까지 그 전날 식사를 함께 했다는 이해찬 당대표나 혹은 이낙연 총리가 역할을 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사람이 아니라면 무소불위의 586이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정권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지지율이 3% 하락해서 35.3%였는데 한국당 지지율은 또 올라서 34.4%로 두 당의 지지도가 오차 범위 안에 든 0.9%에 불과했죠. 추세로 보면 사실상 역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국정에 대한 긍정평가도 전주보다 3.0포인트 내린 41.4%로 취임 후 최지치인데 부정 여론은 무려 56.1%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성인 2,502명에게서 한 것인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을 정말 당황하게 한 것은 이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중도층의 입안입니다. 중도층의 경우에 한국당은 지지율 32.6%에서 33.8%로 올랐죠. 그런데 민주당은 35.2%에서 급락을 해서 28.5%를 기록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문 대통령을 움직였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단순히 여론 때문이라면 급하게 사퇴시켰을까 하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존심까지 해치면서 이렇게 서둘지 않았으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 무언가 조국이 직접 책임져야 할 증거가 검찰에서 나왔다. 검찰이 찾은 정경심의 PC에서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나왔다. 이걸 전달받은 청와대가 더 조국의 편을 들 수는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요. 문 대통령이 그렇게 보호하던 조국을 끝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두 번째 방송 제목은 변하지 않고 조국이 없는 조국입니다. 어제 제가 하루만 조국을 떠나 있자며 트럼프가 쿠르드족을 배신한 것에 비추어 우리 안보가 매우 위태롭다는 방송을 했죠. 마침 오늘 신문을 보니 조국 게이트가 터진 뒤 처음으로 조선, 동아 두 신문 모두 헤드라인을 조국이 아닌 다른 문제로 했더군요. 조선일보는 경제 문제를 다뤘죠. 이호성 청와대 경제수석이 한국 경제가 선방 중이라면서 경제 위기론을 일축한 걸 두고 청와대에 착실하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이호성 수석의 얘기는 경기 하강 원인이 우리 경제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 하강과 세계 경기 둔화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상한 이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52시간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이 문제만 짚어도 할 말은 저도 너무 많습니다. 동아일보는 조국 대신에 안보 문제를 다뤘습니다. 워싱턴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동아일보가 단독 인터뷰했는데요. 그가 지난 5일 결된 스톡홀름 미북 협상의 내용을 말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북한은 비핵화하고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미국이 먼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은 북 아무것도 안 하면 미국의 모든 걸 하라고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트럼프가 3차 회담의 타임라인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리스 대사가 현재 협상 중인 방위비 분담금 정액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이 트럼프는 방위 분담금을 놀랍게도 올해 5배 되는 무려 6조 원 정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5배 정액이 과하다는 기자의 지적에 한국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트럼프의 말과 똑같은 말로 답변하면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 뒤에 붙인 말이 참 재밌습니다. 5배가 지나치다고 하지만 이를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 한국이 전체 비용의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자, 과연 전체 비용은 정말 얼마일까요?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는 건 어디 저뿐일까요? 어떻든 트럼프는 자신의 패를 김정은에게 다 보여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보리 규탄 성명 이후에 김정은은 더더욱 광분해서 이제 노골적으로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급한 건 이제 트럼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이 미북 협상에서 우리는 어떤 발언권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이지 분통이 터지다 못해 저는 정말 슬픕니다. 김정은에게 우리는 완전히 주눅들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내일 열리는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 벌어지는 축구 경기는 이제 심판의 공정함만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월드컵 사상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이게 나라냐 하는 탄식이 너무 자주 나오는 걸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더 거론하죠. 오늘 정의당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국 사태 산막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로 저는 봅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다들 아시죠? 이른바 공수처 설치법안입니다. 이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선거법 개정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정의당이 적극 논의한다며 호응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수용했다는 뜻이죠.
제가 보기엔 이건 명백한 계약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의당은 왜 밀어붙일까요? 이걸 도와주어야만 당의 운명이 걸린 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겠죠. 자, 이제 한국당에게 짐이 하나 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과연 그걸 막을 힘이 있을까요? 우선은 사개위 안도 원점 재검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목소리가 너무 미약합니다. 과연 한국당에 그걸 막을 만한 열정이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나라가 후진적 민주정으로 완전히 수령이 처박히느냐는 앞으로 열릴 제3막의 이 결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린 그걸 또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기온차가 너무 큽니다. 이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도 않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